분수열 보도록 할게요. 자, 분수열은 분이라는 건 그냥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룹핑해서 묶어서 그 수열을 분석하는 그룹핑해야 어떤 규칙성이 보이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는 분수열이라고 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규칙성에 따라서 분으로 구분을 해놔야 돼요. 첫 번째 규칙성에 따라서 분으로 구분을 하고 분에 속해 있는 원소들 항이죠, 항. 규칙을 파악을 하세요. 분에 속해 있는 원소들, 즉 항에 군으로 묶었잖아, 1번에서. 그럼 그 군 안에 있는 항들의 규칙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군에 속해 있는 항들의 개수에 대한 규칙을 파악을 해야 돼요. 이 세 개만 파악을 하면 분수열은 끝납니다.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, 생각을. 자, 공부라는 건 배우잖아. 그럼 힘겹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해는 될 거야. 근데 그거를 써먹질 못해. 그렇게만 듣기만 하면. 수업 때는 집중하면 그거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가면 이해는 될 거야. 근데 그걸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. 너희들이 안다와 이해한다와 써먹는다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얘네 셋을 다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하거든. 안다라는 건 뭐냐면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. 이해한다는 내가 그 고개 끄덕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하나씩 생각하면서 따라갔을 때, 기억을 통해서 따라갔을 때 그 논리적인 구조, 각각의 단계의 전개가 이해가 되는 게 알고 있는 게 그게 이해된다고. 써먹는다라는 건 그 이해된 것을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꾸역꾸역 해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생각의 과정이 유연해지는 까지가 돼야 시험에서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학생들은 이래.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안 돼요. 이거는 1번, 2번, 3번 단계에서 최대 맥스 2번까지밖에 안 나와요. 3번이 되려면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. 알겠죠? 자,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예시 문제를 볼게요. 2분의 1, 3분의 1, 3분의 2,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, 그 다음에 5분의 1, 5분의 2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어. 자, 이 수열에 64번째 항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열과 다르죠. 지금까지 봤던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건 서로 이 둘의 각각의 인접한 항들의 차이가 같은 등차 수열이거나 또는 비율이 같은 등비 수열. 근데 얘네들의 차이도 비율도 다 다릅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볼까?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분모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쪼개면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지금 첫 번째 군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. 얘가 첫 번째 군, 두 번째 군, 세 번째 군, 네 번째 군. 이해됐어요? 자, 지금은 집중해서 들어. 필기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어차피 영상 올려줄 거니까 그 다음에 영상으로 또 이해를 해보라. 다시 들으면서. 자, 두 번째 군에 속해 있는 항. 두 번째 군에
규칙을 파악을 해볼게. 첫 번째 항은 분모분의 1. 두 번째 항은 분모분의 1이 아니라 1에서 1 더해서 2지. 그 다음에 분모랑 같아지기 직전에 그 군이 변화하잖아. 그 군이 변화할 때는 분모에 1이 더해져서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 이런 식으로 1, 2, 3, 4, 5, 6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분모에 있는 값보다 바로 직전 자연수 값까지 그 군의 마지막 항이 됩니다. 따라왔어요?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? 뭐 지금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했는데 그냥 봐도 알잖아. 그렇지? 자, 세 번째. 군에 속해 있는 항들의 개수를 볼게요. 자, 얘 개수들을 볼게. 자, 개수 보면 여기 한 개. 첫 번째 군엔 한 개. 군 이름을 붙일게. 첫 번째 군엔 한 개. 두 번째 군엔 두 개.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엔 세 개. 네 번째 군엔 네 개가 있겠죠. 그렇죠? 자, 항상 군 번호와 개수들 하고의 관계를 봐야 돼. 내가 수열에서 규칙성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변하는 수들끼리의 관계를 보자라고 했었어. 여기 변하는 수가 두 가지가 있죠. 파란색 글씨. 군 이름 1군, 2군, 3군, 4군. 군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의 개수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렇지? 자, 지금은 쉽게 다행히도 군 번호와 그 군에 속해 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같아요. 다른 군도 다른 군수에도 있어. 알겠지? 이해됐나요, 여기까지? 자, 그 다음에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. 자, 먼저 군으로 나눴다는 건 뭐야? 이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항을 몇 번째 군에 몇 번째 항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. 자, 우리는 이 전체 수열에서 얘 첫 번째 항이죠. 두 번째 항이고, 세 번째 항이고, 네 번째 항이고 그래. 자, 근데 이렇게 군 수열에서 군으로 나누면 그 항에 이름이 또 하나 더 붙어. 얘의 이름은 첫 번째 항이기도 하지만 전체 수열에서 1군의 첫 번째 항이야. 두 번째 이름이 붙은 거야. 얘는 첫 번째 항 또는 첫 번째 군의 첫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자, 얘는 두 번째 항이잖아. 전체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이지. 근데 얘는 이 군의 첫 번째 항이고 얘는 전체 수열에서 세 번째 항이지만 두 번째 군의 두 번째 항입니다. 그죠? 자, 얘는 네 번째 항이지만 세 번째 군의 첫 번째 항이죠. 그쵸? 자, 이런 식으로 각 항에 이름이 두 개가 붙은 거야. 자, 그럼 64번째 항도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알면은 이 64번째 항의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됐어요? 따라왔어? 지금 전략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? 자, 전략 세팅 됐으니까 이제 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규칙을 하나 더 보자. 첫 번째 군의 분모는 2, 두 번째 군의 분모는 3, 세 번째 군의 분모는 4, 다섯 번째 군의 분모는 네 번째 군의 분모는 5죠. 그렇죠? 즉, 군 번호에 분모가 1이 더해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얘의 분모는 이렇게 쓰일 거야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얘가 64번째 항이면 그 64번째 항은 몇 번째 군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. 잘 봐. 항 번호가 쓰이는 걸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써볼까? 자, 여기 A1, A2 얘를 AN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. 오케이? AN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A4, A5, A6, A7, A8 이렇게. 잘 봐. 첫 번째 군에 한 개 있고 두 번째 군에 두 개가 있어서 여기 전체 개수는 3개지. 그 3개라는 숫자는
이 숫자야. 지금 초등학교 과정 하는 겁니다. 지금 이거 괜히 A반 이런 어려운 기호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초등학교 거 하는 거. 잘 봐. 1개, 2개, 3개. 그럼 총 6이죠. 6개죠. 여기 있는 항의 개수는. 그쵸? 이게 한 번호라고. 맨 마지막 번째. 당연한 거잖아.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. 1부터 시작하니까. 자, 그럼 여기 네 번째 분의 마지막 번째 항은 뭐겠어?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일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10번째겠네? 맨 마지막 번째. 맨 마지막 번째 항은 A10일 거라고. 네 번째 분의 맨 마지막 번째 항은. 이해됐어? 따라왔니? 자, 그러면 바로 이전 n번째 분의 바로 이전 항 바로 이전 군은 n-1번째 군이죠. 그쵸? n-1번째 군이고 그 n-1번째 군의 맨 마지막 번째 항 번호를 구해보려고 해. 자, 얘는 n-1번째 군의 마지막 번째 항을 보려고 한다고. 마지막 번째 항을 보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64번째 항을 보면 될 거 아니야. 그 다음 군에 64번째 항이 있으니까. 이해돼? 무슨 말인지? 자, 그럼 어떻게 했어? 마지막 번째 항의 번호를 어떻게 했어? 숫자들 다 더했잖아. 여기 마지막 번째 항 번호는 1 더하기 2.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. 아, 이거 초등학교 거라니까? 여기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. 그럼 여기 마지막 번째 항 번호는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n-1까지. 당연하죠. 그쵸? 등차 수열이네. 어떻게? 처음과 끝을 더하고 2로 나눈 다음에 항 개수를 곱합니다. 아, 그러면 마지막 번째 항은 n-1번째 분의 마지막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왔어? 이해됐죠? 자, 근데 얘가 이 값이 64보다는 작아야겠지. 그쵸? 이해됐어요? 64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. 이해돼? 인 최대의 n을 구해보자. 왜 최대를 구해야 돼? 왜 최대를 구하냐면 n은 이 식은 n 세 번째 분도 성립을 해. 64번째 항은 6번째 항보다 더 뒤쪽에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 만족한다고. 그러면 바로 n번째 분, 64번째 항이 속해 있는 n번째 분의 바로 직전 군의 마지막 항은 n의 최대값을 구해야겠죠. 이해됐어?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영상 계속 돌려봐야 돼.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스탑을 누르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. 생각. 알겠어? 자,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? 아,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네 라고 하지 말고 숫자 넣어봐. n은 자연수야. 그치? 뭐가 있을까? 뭐 n에다가 10을 넣어볼까? n에다 10을 넣었을 때 이 값은 5 곱하기 9네 45. 애매해. 한 번 더 해볼까? 11은 될까? 2분의 11에 10이니까 11 곱하기 5 하면 55네? 64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. n에다가 12를 넣어볼까? 12 넣으면 이랑 약분돼서 6이고 하면은 11 60. 딱 여기 있겠네. 64번째라는.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대 n의 값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n만 구하면 되잖아. 그치? 첫 번째 뭐야? 얘는 11번째 분이구나. 그러고 분 모는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필기하느라고 설명을 놓치면 안 돼. 두 번째에서 분에 속해 있는 원소들의 규칙을 봤었죠.
그쵸? 자, 여기 12분의 1부터 12분의 1부터 계속 시작을 할 거야. 어디까지? 여기까지. 이 중에서 64번째 항이 있다. 오케이? 자, 여기 몇 번째 항이야? 전체 수열에서 여기 몇 번째 항이야? 지금 했잖아. 여기에 11을 넣으면 됩니다. 왜? 여기 맨 마지막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-1에 해당되는 10까지 더한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항, 얘는 뭐냐면 A 55번째 항입니다. 이해됐어요? 그러면 11번째 분에서 첫 번째 항인 얘는 A 56이겠죠? 그쵸?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 지울게 이제. 56이고 얘는 A 57이에요. 얘는 A 58이야. 우리가 궁금한 건 A 64는 12분의 뭐냐라는 거야. 자, 규칙성이죠. 뭐 하라고 했어? 변하는 수들 간의 관계를 보자. 56, 1, 57, 2, 58, 3 계속 변하지. 순차적으로 커지고 있어. 얘에서 얘 빼면 55, 얘에서 얘 빼면 55, 얘에서 얘 빼면 55, 얘에서 얘 빼면 55가 나오게 하는 구가 되겠죠. 그러니 64번째 항은 12분의 9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지금 내가 너희들 설명하느라고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쓱 풀려야 돼. 이게 알겠지?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단계 과정이 많을 뿐이지 쓱 풀릴 수 있어야 된다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.